전체 130명 정도의 직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내에 6개 실이 있는데 이제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관광, 그다음 이제 환경 안전, 그리고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교통, 해양 물류 이렇게 전체 그 스펙트럼으로 부산시 정책 관련된 전체적인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가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올해 부산시에서 타이틀이 지금 오늘 저녁 10시 반에 2030 엑스포 그 4차 PT 발표가 부산시장, 그다음에 시장님, 그다음에 VIP 대통령 최소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 전반기에 이 2030 엑스포 이니셔티브 정책하고 그다음에 아이템 발굴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두 번째는 부산이 최근에 이제 물 문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문제지만, 두 번째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이 돼서 지금 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지금 인천공항처럼 그 공단 설립법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또 마침 또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그 자문위원장을 하게 돼서 그거 관련해서 그래도 국토부 장관이 그 2029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큰 아이템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지만, 이번에 2030 엑스포뿐만 아니라 가덕도 또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저는 이제 말 그대로 물 위기,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물 위기, 기후 위기를 똑같이 우리가 위기를라고 해서 항상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가서 기후 산업 내에 지금 이제 물이 다 국가에서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향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지금 그 공정전환 기후 적응이죠, 환경부 산업부 대상하고 있는 위원장 지금 하면서 마침 내일 모레 저희 이것도 지금 제가 총리님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국무총리께서 기후테크 관련된 산업 육성화 방안을 확정하는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기후테크 안에 에너지, 수소, CCUS 거기에 물을 아예 넣어서 물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신데, 물,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이와 같은 환경 관련 산업들을 한 통으로 넣어서 이 각 부처에서 뭐 환경부에서 물산업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게 들어가는 게, 저는 물산업이 환경부에 있으면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산업부로 가야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틀을 좀 만드는 국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물 문제인데, 이 발표는 예전에 한 달 전에 대통령 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랑 아마 신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이라 아마 그때 같이 보셨을 거고, 아마 보고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큰 분이신 큰 거고. 예, 뭐 저는 뭐 여기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 뭐 후배님들 다 저는 알고 아까 소개를 드렸어요. 왼쪽 사진은 9년 전에 이 4대강 사업 할 때 한 3년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재난, 녹색 산업, 그다음에 이제 2030 엑스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산시장님
그 하실 때부터 작년부터 계속 그린 스마트 도시가 부산의 슬로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린 스마트 도시 좀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 거잖아요. 아마 다음 발표하시는 발표 자료 보니까 주로 스마트 아니면 그린이던데 부산 그 비전 아이템이 그린 스마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장님 이름이 부산 그린 스마트 산업의 기회로라는 게 혹시 부산 지금 1388 시장님께서 제가 가끔 시장님 이거 제가 이거 발표한 거 그때 보내드린 자료 쓴 거 아닙니까? 라고 농담을 제가 드리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고요. 제가 그 부산 그 지속가능 발전 그다음에 홍수 관련된 연구를 지속했고 최근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모레 기후테크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기후적응, 기후테크 산업의 푸드테크, 에너지테크, 그다음에 그 환경테크, 물산업뿐만 아니라 지오테크 이것들을 다 같이 벤처링과 스타트업 사업들을 아우르는 그 산업 정의로 지금 그 얘기를 저도 정부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부산시도 그와 같은 방향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후테크 투자 지원, 탄소중립 경제성장, 그다음에 기후테크로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또 제안했었고 부산 엑스포의 가장 큰 아이템이 그린 이니셔티브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 내용 중들도 저녁 때 보시면은 저도 쭉 파이어를 하고 검증을 했었는데 아마 기후변화 적응이라든가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래도 한 5분, 10분 중에 한 1, 2분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연구원에서도 조금 녹색 기술, 산업, 금융, 방안들이 물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9가지 제가 딱 10분까지 좀 어떻게 9가지를 제가 일단 시에 이건 저희가 연구를 지금 우리 저 환경안전실장님께서 지금 한 5월서부터 저희가 저 방안에 대해서 한 8월, 9월까지인가 그 저희 연구원에서 부산의 물 문제 해결, 그다음 물 자립, 그다음에 그 이 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저는 이제 오늘 뭐 해답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9가지 위기를 제가 정리를 해줬고요. 연구 중에 9가지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까 이렇게 9 곱하기 9, 9 81 굉장히 주역적인 그 용어인데요. 3, 3은 9, 9, 81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다 숫자들이잖아요. 3. 근데 9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를 주색되는 가뭄 물리기 당연한 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산에서 화두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거죠. 첫 번째 저도 2001년 민 교수님 모시고 낙동강 물리용 조사단 하면서 낙동강 특별법 만들 때 저는 아주 젊은 교수로 그때 대덕표 지금 국가물관리위원장님께서 박 박사님도 그때 계셨고 낙동강 물리용 조사에서 물리용 부담금이라든가 오염 측량까지 할 때부터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부산에서는 깨끗한 물이 지금 크게 개선된 건 없고 원수 차원에서 9천억 정도 물리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왔다. 1조죠, 1조. 때 많아 짓는 정도. 두 번째 이제 낙동강 원수 수질 문제입니다. 여러분 녹조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미량비의 문제. 네 번째는 이 도시가 부산도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한 20년 난개발되면서 이 물순환이라든가 부산에서는 빗물 이용이 거의 지금 제로거든요. 부산은 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은 비가 오면은 육지처럼 가다 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대구하고 대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는 비만 오면은 바다로 무조건 빼야 된다라는 생각. 항상 태풍이라든가 재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는 많이 오는데 빗물로 가두는 시설들은 그렇게 많이 이쪽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얘기를 하지만 해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아마 그러니까 해수담수화를 저희가 메인 수온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도 비상수온이나 아니면 미래수온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걸 좀 논의를 하고 있다. 다변화죠. 그다음에 이제 물산업 관련된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좀 아쉬웠던 게 박태주 교수님이시지만 물산업 클러스터 대구에 만들 때 당연히 거기에 만들어지는 것도 논의가 됐었지만 그때 환경공단이 되고 수자원공사가 그 산업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자원공사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지만 물산업 클러스터 부산에서 유치하면 제가 보기에는 환경공단 갖고 있고 아니면 부솔이라도 부산에서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 하고 물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고도 정수 공급에 대한 것은 아시고요. 8번째가 가덕신공항 강서지구입니다.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덕신공항 자문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제 정보원도 봤을 때 가덕신공항에 약 15만 톤 정도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약 한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 인구의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부산시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덕산에서 계획이 되는 덕산 정수장에서 지금 계획이 돼 있죠. 네.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저거를 해결을 해나갈까? 저쪽이 가장 발전하는 곳입니다. 그다음 이제 광역상수도 문제죠. 한강, 남강 교통의 근본적인 원수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상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물산업 저희 그 수정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당연한 물순환 개품들은 좀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먹는 부산물을 이게 현주소를 구글 마다고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제가 좀 굉장히 얼리버드입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2096년에 95년에 뉴럴 네트워크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제가 여기 와서 봤더니 뉴럴 네트워크 갖고 여기서 자료 분석하는 거 가지고는 90년대 말에는 해먹을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에 자료가 없었어요. 수조 자료가 있어, 강우 자료가 있어, 유량 자료. 서 박사님이 지금 행복한 시절에 지금 살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데 AI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보다는 한 25년 지나면서 굉장히 자료상이 좀 좋아졌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챗GPT나 구글바드는 항상 제 이거 핸드폰에 항상 놓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거 갖고 놀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쭉 그냥 부산의 물 문제는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얘기가 부산의 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복잡한 문제예요.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십시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부산의 급수 시스템이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 공급원의 99%를 낙동강 하지만 수질은 좋지 않습니다. 보다 보면은 부산 시민들이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되고 시민의 건강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지 20년 동안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시민들은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수돗물을 뿌려 마시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제가 이걸 딱 캡처하고 시장님한테 보냈습니다. 시장님 한번 같이 쳐보십시오. 여기 저 적재 보좌관들하고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꼭 정답은 아닌데 가장 제너럴한 현황을 그래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고 여기 다 전문가 분들이 많고 일단은 부산 먹는 물 관리하고 위기는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부산 지역 국가 전체로는 물 관리 관련해서 굉장히 발전했는데 부산 지역의 먹는 물 문제만 오늘 얘기하는데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나름대로 좀 불공평성이 지금 전국에서 존재하고 있다. 예로 낙동강에서 부산이 23.7% 기금을 내는데
부산 지역 물 정화하는 데는 저도 요즘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저는 기술적인 것만 하다가 2.7%만 부산에다가 쓰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저도 잘 알죠. 상류 지역에 하수 처리 시설이나 그걸로 인해 갖고 지금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건 그건 아니라는 게 현재. 두 번째는 낙동강 유역의 저희 부산연구원 보고서인데 물 이용에 대한 인식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55%고 그다음에 재난 상황이 심각해질 거라는 게 89%. 그다음에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굉장히 구체적일 줄 알았는데 막연히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 이게 이제 현재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물 문제 3대 의견은 당연히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실제로 도시 난개발 문제. 그다음에 식수 문제에 대한 저는 지금도 제일 아쉬웠던 게 2008년서부터 2012년 동안에 MB 정부 때였죠. 그때 분명히 3조 원의 예산이 내려왔었는데도 방역상수도 못한 게 저한테는 천추의 한입니다. 수장공사 계셨던 분들이 권 박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이미 예산까지 확정됐던 거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부 의지 부족이죠. 요즘은 지자체에서 협의해갖고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제가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뭄 물 부족 위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나 민선 8개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뭄 물 부족 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 자체가 지금 현재 약 저는 98%라고 해요. 회동수원지 8%를 넘는데 회동수원지 물도 낙동강을 갖다가 회동수원지에서 처리해갖고 지금 먹고 있고 마시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이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9천억 원 이상 무료 부담금 저희가 지금 내고 있고요. 전체 한 23%, 경남까지 하게 되면은 50% 정도가 지금 무료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부산 민심을 잃었죠. 비싼 돈 내고 나쁜 돈 먹는 부산 경남 여러 부산이 있는 시입니다. 그다음 원수 수질 식수원으로서도 제가 보기엔 좀 현재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화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로운 물질들이 자꾸 위량 외 물질들이 나오는 상황 이렇게 저는 보여하는데, 그다음 이제 요건 이제 식수원 수질에 대한 문제 제가 좀 자료를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2080년대하고 2010년대 보시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은 부산은 산이 거의 80%인 곳인데 산 빼고는 다 전국 최고의 밀집도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산은 어차피 도시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인데 여기 산맥 이제 산이 있는 곳 빼고는 전체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 집중률로는 제가 도시계획하시는 분들 보면 서울보다 훨씬 집중률은 더 높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해수 담수화 문제도 그 당시에도 기장해수 담수화 지금 행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장해수 담수화 문제로 인해서 여태 그거를 정부가 해결도 못하고 있는 상황. 5년 내내 원자력 문제다, 해수 담수화 문제 때문에 해서 이것도 좀 저희가 한번 좀 제안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일. 그래서 수정 확보를 위한 무한 자원 활용이 좀 소극적인 상황이고, 그 이유가 과거에 좀 진행됐던 해수 담수화 기장 사업 자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어떤 의지 부족과 지자체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이게 nimby 시설화 되는 현재 문제가 있는 건 부산시에서도 다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산업 문제입니다. 물산업 문제는 실제로 부산 지역 물산업 업체가 실제로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물산업 업체 종업원 수 전국 대비 약 한 6% 정도밖에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산업 협회 협회장님이 와 계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물산업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분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 보면 대구 쪽하고 부산 쪽, 서울 쪽 빼고는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
측면이죠. 그다음에 이제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부산시의 지금 제일 첫 번째 산업 정책이 양자 컴퓨팅인데 어떤 양자 컴퓨팅은 최 박사님 계시면은 에너지하고 물을 한 2.5배 더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부산에 지금 굉장히 고도화된 산업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물, 에너지 같이 연계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가덕 신공항입니다. 이게 이제 가덕 신공항 그 관련된 다른데 요거 이제 최윤찬 박사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또 갑자기 이게 탄소 중립 기반 부산형 트라이포트 기반에서 보고를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자료들인데 이게 에너지하고 탄소 중립 관련된 방안은 이 가덕도 신공항이 뭐 유사일에 지금 이제 부산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사업인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기존의 공항이 아니라 탄소 중립형, 물 자립하고 에너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것인가 라는 것도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의 먹는 물 확보 경과는 좀 제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뭐 그 지난한 과정들은 좀 지나가고요. 부산 지역 수자원 현황을 한 5초 정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수자원 청량 비가 오면 여기 보시면은 대구하고 대전하고 가장 틀린 게 뭐냐면 부산에서는 수자원 온 다음에 비가 온 놈이 한 톨도 안 쓰고 바다로 나가고 있어요. 부산은 대부분 다 낙동강 상류 표류수를 사용하고 있고 빗물이용이라든가 아니면 해수이용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수이용이 없는 거 워낙 옆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현황 여기 지역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제가 1999년 부산 경남 수자원 개발 그 계획 수립 조사서부터 제가 그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요. 보고서도 다 갖고 있습니다. 연구실에는. 그다음에 그때 분석됐던 자료들도 광역상수도 수정 비결 경남 2010년 MB 때 경남 부산권 맑은 공급사. 그다음에 그 낙동강 그 최근에 그 낙동강 이제 합천댐이 아니죠. 지금 합천댐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강물 한강 하류에서 저 땅 속에다가 넣어갖고 갖고 온다는 계획인데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부산 경남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여기 이제 합천댐이 있고 그 하류에 낙동강 본류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서 45만 톤을 갖고 오고 45만 톤 갖고 온 것 중에서 나머지 45만 톤은 또 강남 창녕에서 강변역에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거를 왜 합천댐에서 직접 갖고 오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에서 계획할 때 바로 15km 그 상가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논쟁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이 실제로 보면 관로 연장이라든가 취수원 확보 관련된 하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그 다음에 대체 수자원 사업 개선 방안을 제가 좀 제기를 했는데 저는 합천댐에서 물을 갖고 왔는데 부산시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때는 설명을 자세히 안 했지만 하천댐 유업의 첫 번째는 광역상수에서 안정된 수원 공급을 지금 진행을 하자. 거기서 갖고 오는 건 갖고 오고 두 번째는 보니까 비상시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물 부족이나 수질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대구하고 대전하고 특히 여기 사고가 나면 대응 방안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비상급수, 비상상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우리나라만큼 취약한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없습니다. 만약에 수질 사고가 난다, 아니면 극한 재난이 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했을 때 그 비상수, 저는 수자원 전공이나 그 대안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합천 관련된 현재 사업 갖고는 이중상수 공급 관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공사하는 건 똑같이 공사되는데 그냥 관로 하나 묻어가지고 지금 지난 정부에서 계획을 했거든요. 저는 아마 한 5%에서 한 15% 공사비가 더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중 상수가 하려면 저 스페어가 하나 있어야죠. 관로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저기 그 해동소지가는 것도 스페어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절기 여유분만을 뭐 이거는 그냥 제안인데 저번에 한번 정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난강댐하고 합천댐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게 또 연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천 안동댐, 이마댐 연계 운영 하듯이 합천은 여러분 그 기상학적으로 전국에서 비가 가장 안 오는 지역입니다. 강우량이 연평균 강우량이 거창 합천은 1100mm, 대구하고 같아요.
남광은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에요. 많은 곳에 1,400에서 1,500mm까지.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20km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런 특성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난강댐 여유 분량을 합천댐으로 연계하는 안동이마와 같은 그런 계획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자립하죠. 방수, 해수, 하수제용 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싱가포르가 사례들을 여러분 잘 아시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싱가포르 물자국 토를 지금 한 20년 동안 이건 뭐 전문가들 여기서 제일 많이 연구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되겠고 싱가포르가 최근에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나름대로 최근 자료를 갖고 봤을 때 이게 얘네들이 좀 앞서가는 게 이게 결국은 에너지하고 물하고 에너지를 예전에는 맨날 하수제 이용 얘기만 저도 한 6번은 싱가포르 갔던 것 같은데 하수제 이용 얘기만 하다가 최근은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터 에너지 넥서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알고 보면 다원화된 부산하고 싱가포르이 가장 유사한 지역입니다. 가장 유사하죠. 바다 쪽 있으면서도 자체 수온은 없고 주로 큰 하천에 유지하면서도 바다에 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싱가포르 또는 시애틀 이 두 군데를 지금 벤치마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 자립, 물산업, 탄소 중립 동시에 얘네들이 그렇게 딱 얘기했더라고요. 작년부터 저도 좀 모르겠지만 3마리 토끼 잡기 게임이다 이렇게 지금 그 논문들 해놨는데 3마리 토끼가 물자립, 물산업, 탄소 중립, 에너지 중립이죠. 이 3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도 처리장, 대심도 개념도 대심도 빗물 저희 부산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검토하시고 계신 분들이지만 빗물 지하 집시, 그다음에 댐 합천수, 해수담수 4가지가 결국 수원입니다. 댐에 대한 부분도 유지하고 얘네들은 한 25% 수입을 하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건 이제 고정수로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앞에서 4가지죠. 로컬 캐치먼트, 임포티드 워러 수입수, 그다음에 뉴워러가 아마 그 하수제용수, 그다음에 디살리네이티드 워러가 이제 해수담수 그 4개 방안을 가지고 고도정 수처리를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 자립 정책 본인들이 세우고 있는 최근 자료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경우는 여기 물산업하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자꾸 계속 모든 보고서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데이터 센터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싱가포르에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가 증가율이 1년에 약 한 100% 이상씩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물 공급하고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제가 보기엔 저희가 SK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K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수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SK 용수도 용인 SK도 아마 수장공사에서 여기 그 여주본가요? 어디에서 물각 하이닉스코 26만 톤 갖고 오기로 결국 결정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정부에서 보았는데 결국 뭐 여주보에서 갖고 오는 걸로 결정했죠. 뭐 그런 얘기 왜 안 하지 그랬습니다. 그 여주보 만들고 보 안 만들었으면 제가 보기엔 SK 하이닉스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저희끼리 얘기지만 그 얘기를 그 환경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여주보 아니었으면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소형광 때문에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 8조, 9조 그 시설이 아마 SK에서 투자를 못했을 것 같다. 그래서 8조, 9조 공사비 한 1조, 2조는 제가 보기에는 물 문제 갖고만 해도 아낀 것 같다라는 분석들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건 빨리 넘어가 있습니다. 물거리 정책 방안을 저희가 좀 수립을 하고 있고요. 물자리, 물행보, 불안식, 물산업, 부산시에서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 안보라는 차원에서 저는 물 안심이라고 이번 정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왜 예전부터 이제 물 안보 차원에서 좀 기후 그 변화뿐만 아니라 물 안보하고 물 자립 이런 2가지가 지금 부산에서 갖고 있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정부에다가도 얘기하는 2개의 키워드입니다. 워러 시큐리티하고 워러 인디펜던스 우리나라 너무 저는 이제 수질 전공이 아니라 이 물 양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싱가포르는
그 10년 빈도 가뭄에 100%의 지금 수자원공학 쪽뿐만 아니라 이쪽 기상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하고 이와 같은 예측 못하는 물수요를 보통 10%에서 15%를 계획량에서 더 주는 거를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기준 가뭄년에 필요하거나 공급하는 부산시 100만 톤이면 110만 톤을 샌프란시스코나 싱가포르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비상용수 그런 계획인데 우리나라도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부산이 만약 100만 톤이라면 약 120만 톤 정도의 비상급수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른쪽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했지만은 나름대로 방역상수뿐만 아니라 저는 333 얘기합니다. 3333 해수담수당 30만 톤, 그다음에 비물용당 15만 톤, 그다음에 그 광역상수 한 50만 톤에서 60만 톤, 이 정도 그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써야 되고 결국 한 10% 정도는 이 어떤 상황이든 대응할 수 있는 그 물 안보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환강 난강댐 광역상수 확보는 부산시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문적책과에서도 계시지만은 말씀도 드리기 전에 이게 초과별 경제권의 첫 번째 아젠다를 만들고 요즘에 메가시티 얘기하잖아요. 경남 부산 초과격 요거의 그 첫 번째 아젠다로 이 물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라는 게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울경 초광역권 추진의 제1의 상생 아젠다가 돼야 되고 결국 물은 경남에서 부산으로 오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시장님한테 얘기한 게 에너지 자립도는 경남이 30%밖에 안 됩니다. 부산은 에너지 자립도가 200%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그렇다면 에너지는 얼마 전에 박수영 의원하고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분산전력법 통과됐죠. 분산전력법이라는 것은 에너지원에서 그 전송하는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수질 연동제와 비슷하게 그 전기값을 매기겠다 그런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가 보면 5년 10년 뒤면 제가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서울은 좀 전기값 비싸게 내야 되고 피해보고 있는 충남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산이라든가 경북 같은 에너지원이 있는 곳은 에너지값을 좀 싸게 내야 돼요. 그렇다고 뭐 2배까지는 안 돼요. 보통 영국이나 그 미국 서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에서 50%까지는 2배는 아니더라도 에너지값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결국 이제 부산은 물이 없고 경남은 전기가 없고 그렇다면 일단 상생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전략. 그다음에 해수담수입니다. 해수담수는 이미 저희가 연구 부산에서 가장 저는 이제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가장 연구 많이 됐고 여기 연구단도 생기고 뭐 했었고 여기까지 설치까지 했는데도 님비 시설이 돼버려갖고 부산에서 이거 설치를 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을 한 5년 동안 말도 못 꺼내서 해수담수 하면 원자력, 해수담수 원자력 뭐좀 과학기술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해수 기수담수화 사업을 그 정부 사업화하고 그다음에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방안을 낼 테고 그다음에 기존의 해수기수 담수 관련 물산업 육성 정책을 저는 뭐 대구 쪽에서는 삼수 하수 처리 이 전통적 물산업이라면은 이 부산 쪽에서는 소부장 재료 산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물 관리 제가 이제 수자 물 관리를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자공사도 그렇고 물 관리 스마트 기기 검침하거나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수위 제고 맨날 침수 제고 뭐 이러는데 또 상수도 처리장 수자공사에 그게 다 연구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스마트 기기 이 스마트 산업과 물산업과 연계하는 스마트 물 관리 기술에 대한 이게 이제 뭐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든가 우리 김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 그린 인프라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산업은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이거 좀더 육성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해수 저는 뭐 여기 좀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수하고 에너지 수소 에너지 그런 SMR하고 연계하는 에너지 사업 이렇게 지금 부산시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해수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부다비에서 그 물이 약 31만 톤 해수관을 소화로
아부다비 UAE 시설에 있고 제가 이제 GS 건설하고 그다음에 SK 더 잘 아시죠? 물산업 쪽에 있는 데죠. 거기에서 원자력 발전소 있으면 무조건 해수담수 시설이 같이 들어서는 게 하나의 세트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아부다비 전력수의 60%가 지금 이제 SMR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DLNC 같은 경우 이거는 언론에 나온 거가 다 아시는 것이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탄소를 그러니까 결국은 한 곳에서 물 만들고 에너지를 물 만드는데 해수담수의 가장 문제가 에너지잖아요. 가격 올리는 게. 그러면 뭐 에너지 많은 곳에서 좀 싼 에너지를 갖고 해수담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물값도 내리고 기름값, 전기값도 내리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신기술 는 개발해 나가 이런 분야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심도 배수터널도 또 부산시에서도 아직 좀 유입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아직 뭐그 부산시 자체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자체 사업하기 힘들어요. 반면에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 이제 환경부라든가 방대로 그 도시 녹색 대비라고 저는 제안하는데 지금 온천천 지하에 약한 1,200만 톤인가 해갖고 지금 그 서울 신월동처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물 사용하는 것까지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계획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님께서도 요걸 지시가 있으셔갖고 요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보면 저와 같은 것들이 대심도 배수터널이죠. 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요게 온천천 대심도 빗물터널 우리도 요건 과에 있는 자료인데 제가 좀 썼습니다. 온천천 대심도 빗물터널이라든가 요 같은 것들이 기존에도 이미 부산시에서 계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린인프라는 뭐 제가 알기로는 빗물 분산적으로 각 건물마다 허드렛물이죠. 허드렛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가 100%가 지금 보면은 도로 청소하는 것도 다 수돗물 쓰고 있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이제 물산업에서 가장 큰 아이템이 도로 청소하는 허드렛물을 어떻게 그 상수 분리하느냐가 앞으로 큰 문제라는 거고, 이제 그때 분산형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고도 공업용수 확보, 그다음에 앞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저겁니다. 과도 침공항 갖고 제가 부산시에서 얘기하는데 부산시에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그렇죠? 스마트 시티가 있고,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 항공도시라고 그래갖고 뭐 제가 했지만 그린 인프라나 뭐 이런 그린 도시 조성은 아마 제가 연구를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냥 제 연구 센터도 양산에 만들어놨고, 뭐 그건 둘째치고요. 그다음에 부산이 그 재해가 많아서 스마트 빅보드, 그다음에 해수담수도 여기서 지금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충남에서 지금 18만 톤인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부산에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6가지를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사업으로 6개를 어떻게 지금 여기 가덕도 하고 여기다 이걸 6개를 어떻게 한번 엮어볼까. 그럼 어차피 공항 건설할 때 제가 인천공항 할 때도 4대강 사업 같은 시간에는 한 22조 들지만 한 1, 2조 더 드는 거는 이 인프라 투자거나 탄소나 에너지 투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성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사업을 촉진시키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 물류 쪽에 공항이지, 여기 이제 공항입니다. 공항이지만 여기 이제 조그맣게 썼습니다. 아직은 뭐 해수 담수, 그다음에 신공항, SMR, 수소, 그다음에 시티 이거를 같이 엮어서 정부의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게 탄소 중립 도시 제안도 저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그 가덕 신공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저기 이제 해수담수 쪽은 제가 계속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너무 갖고 오지 말고, 그래서 원자력 남는 전력이 있으면 그 전력을 갖고 해수담수 쪽으로 가자. 또 아니면은 초고도 철지 쪽으로 가자. 수질 쪽에서. 그리고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저기 저 동그랗게 친 곳이 예전에 공업정수장, 공업용 수장이 지금 놀고 있어요. 한 15만 평인가, 17만 평 정도가 놀고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기후나 물산업 클러스터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되고,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에코델타시티, 여기 이제 낙동강이고, 여기 선악동강이고, 여기 가덕도 신공항이고, 여기 이제 녹산 연지
산업단지. 요게 이제 에코델타시티. 요 위가 지금 아마 다음 달에 승인을 할 겁니다. 제 집이 제2 에코델타시티가 위에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들에 여러분 한서중립, 물산업 이런 그 기후테크 관련된 그 단지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에코단지 있고 스마트시티 있고 신공항 있고 공업단지 있고 그다음에 도시에서 10분, 15분 거리고 그런 사항들 지금 정부에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딱 앞에서 말씀드렸던 9개고 여러분 이제 여기 전문가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연구원 박사님들한테도 같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앞으로 물 문제, 물산업은 절대로 상수처리 따로, 하수처리 따로,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 따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걸 저희 우리 그 기도나 학회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항상 그 뭐라 얘기하죠. 인프라를 물 인프라와 기후 인프라와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그 실제로 도시 인프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융합적으로 그 설계를 하고 거기에 기술 개발하고 가느냐, 적용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부산에서는 물 자립, 해프 말고 나머지 해프는 새로운 산업을 엿볼 수 있는 해수담수화라든가 SMR을 가지고 물 자립하는 방향으로 가자. 바닷물은 많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분산형으로 부산시 내에서도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빗물관리, 분산형으로 물관리를 시행하자.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가덕이라든가 강서지구의 새로운 개념의 물산업. 저는 이제 기후테크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구축하자. 국가에 추진하자. 그리고 세 가지가 지금 물과 관련된 종합적인 저희 부산시에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하나도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던지고만 있어요. 탄소중립위원회 가서도 던지고 총리실 가서도 던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근데 가끔 제가 우리 선배님들 계시지만 상하수도 쪽 그다음에 4대강 할 때도 보면 저는 이제 선배님들한테 배운 게 기획하고 던지지 않는 시도나 아니면 그 던져서 미래를 던지지 않는 계획, 던지는 계획이 없는 국가는 저는 발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던지지 않으면 그냥 유지관리하면서 살아야죠. 라고 저는 이제 연구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은 그 협조나 아니면 좀 협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제가 좀 죄송합니다.